안녕하세요. 라이트비 이상재 홍시장입니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가 한 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EQA. EQA라는 타이틀 라인업으로 이제 메르세데스가 전기차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EQ 브랜드를 처음 런칭하고 맨 처음에 선보였던 게 EQC, 그리고 요 EQA, 그리고 요 다음으로 출시된 EQS까지 지금 네. 라인업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메르세데스 벤츠가 만드는 전기차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일 거예요. 그럼에도 준중형급 SUV라는 거. 네, 좀 큽니다. 생각외로 조금 크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AMG 타이틀을 또 달고 있어요. EQA 250 AMG가 있고요. EQA 250 AMG 플러스 패키지가 있대요. 근데 얘는 EQA 250 중에는 가장 비싼 모델. 그렇죠. 가장 비싼이라는 이제 얘기를 딱 하면서 가격 얘기를 딱 하게 되는데, 얘가 가격이 딱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많이 놀랐어요. 5,990만 원. 어떻게 보면은 뭐 벤츠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정부에서 전기차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5,990만 원이거든요. 벤츠 입장에서는 아마 좀 더 비싸게 팔고 싶었겠지만 보조금이 안 나와버리면 다른 비슷한 세그멘트에서 경쟁을 하는 또 경쟁자들, 뭐 흔히 지금 이 모델을 얘기를 하면서 아이오닉하고 테슬라 얘기를 좀 많이들 하더라고요. 걔네는 둘 다 지금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조금이 안 나오면 1, 2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판매량에서 무시할 수 없는 뭐 그런 부분이라. 왜냐면은 요 전에 출시됐던 EQC 같은 경우가 보조금 정책이 조금 바뀌면서 네. EQC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데 네네. 가격이 그때 1억 상당 했었던 EQC였는데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의외로 많은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안 하신 결과로 이어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EQA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신경을 더욱 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좀 디테일하게 가격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정부 보조금이 이제 한 61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플러스 각 지역별로 이제 또 보조금이 또 나와요. 지자체마다 네. 조금 이제 금액은 다르지만 보조금이 지원이 또 추가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618만 원 플러스 각 지역 보조금이 이제 추가가 된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5,990만 원에서 뺀 가격이 실제로 이제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내는 가격이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얼마나 나옵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154만 원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요. 네. 아마 그래서 EQA 250 이제 기본형 모델 구매 가격은 일단 5,208만 원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신 분들은. 그렇죠. 자기가 속해 있는 지자체에 그 보조금 현황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신청하면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구매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가 지금 뭐 서울시 기준으로 5천만 원대 초반에 살 수 있는 요 정도 사이즈의 전기차, 근데 벤츠야. 이거는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차 좋아하는 사람들, 벤츠에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 별마크의 이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사이즈의 SUV인데 벤츠다. 그러면 5천만 원대 초반으로 새 차를 구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봐야 A클래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본 또 차체가 SUV 네. 구성이다 보니까 볼륨감도 있고 A클래스 할 때 떠오르는 정도의 크기보다는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차가 좀 크게 보이실 거라는 거.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요?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는 라이트 디자인. 흔히 저희가 이제 라이트 맛집에서 꼽는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렇죠. EQA 여기 적용된 이 라이트는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훨씬 더 예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었거든요. 라이트는 한번 직접 보면서 얘기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라인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 보이십니까? 이따가 뒤도 보여드릴 건데, 뒤에도 이 차는 라이트가 라인이 쫙 일자로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존재감이 길어서 보면 되게 확실합니다. 별마크는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 있어요. 전기차들 대부분이 그릴이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 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 차를 봤을 때 요즘에 전기차로 나오는 차들이 워낙에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나오는 모델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파격적인 것 같진 않아요. 기존의 모델들하고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만든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에 있어야 될 법한 그런 요소들이 조금 있어서 개인적으로 덜 전기차스러운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거다 보니까 벤츠도 그렇고 이 EQ 시리즈들도 그렇고 그런 특유의 이제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이어가되 네. 전기차만의 특징을 좀 더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측면 디자인은 그냥 전형적인 벤츠 SUV 디자인 딱 그 느낌에서 크게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전체적으로 좀 SUV 치고는 낮은 좀 설계인 것 같고요. 사실 SUV라기보다는 크로스오버 쪽에 좀 더 가까운 이런 설계가 아닌가. 네, AMG 타이틀 치고는 휠이 조금 둔탁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되게 그냥 무난한 측면? 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프론트에서 쭉 이어진 거 보셨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일램프가 이렇게 쭉 이어져서 저기 스튜디오에서 불 꺼놓고 촬영도 했었는데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좌우 라이트가 분리형이었던 거를 가운데 이런 스트립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빛의 선을 네. 더해가지고 좀 좌우를 하나로 좀 일체화시키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들을 많이 채택들 하시는데요. 가로 바 형식의 이런 디자인을 요즘에 자동차 디자인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팩트라고 하긴 조금 크지만 컴팩트 전기 SUV에 걸맞는 벤치다운 디자인인 것 같아요. 대충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궁금한 게 한 번 충전해서 얼마큼 가요? 풀 충전했을 때 이동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66.5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 인증받은 주행거리는 306km. 그런데 우리나라 인증이 좀 대단히 짜다고 네. 알려져 있잖아요. 유럽 기준으로는 이게 426km. 전기차에 들어와서는 유독 국내 기준이 좀 더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 유럽과 국내의 차이를 감안해서 뭐 한 그 중간 정도의 주행거리를 갖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날씨, 특히 기온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그 되게 많이 계기판상에 표시되는 거 보면은 뭐 작게는 1, 20km에서 많게는 막 3, 40km까지도 확 줄어드는 거 딱 보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런 판단의 그냥 기준 정도로만 삼아야지 이거 인증받아서 306km니까 306km밖에 못 가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벤츠에서 이 모델을 설명을 하면서 되게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생 자동 설정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세팅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모델이고 전기차기 때문에 이 온도를 조절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히트 펌프를 통해서 모터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기 때문에 배터리가 각 날씨에 맞는 최적의 상태를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는 100kW 급속 충전 지원한다는 거.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충전 포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열어서 이 포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5구 커넥터다 보니까 이 위에 것만 열어서 완속 충전기 물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급속 충전은 이제 콤보 방식 5+2핀이잖아요. 네. 아래 걸 딱 누르시면 두 개 동시에 열려서 바로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 멜세스미 앱을 사용하시면 그런 정보도 스마트폰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모터는 지금 어느 정도 성능의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죠? 출력은 140kW 그리고 토크는 375Nm.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뭐 마력, 그다음에 킬로그램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은 출력은 187마력이고요. 그리고 토크는 38.2kgm입니다. AMG 타이틀이 달려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가 제시하는 최고 속도는 160 정도. 그 160까지 도달하는 속도 그래프? 출력 그래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걸 그려보면 정말 이게 직선으로 모터의 특성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완만하거나 뭐 이렇게 좀 올라가면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직접 가속을 해봤을 때 느낌은 네. 내연기관과는 다른 그 전기차 특유의 그런 강력함이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EQA250 AMG 플러스 모델을 타고 도로로 나왔습니다. 실내를 딱 들어왔는데 이 송풍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즘 그 벤츠의 실내에서 좀 상징적인 아이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얘네가. 전투기 터빈 모양의 송풍구가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포인트를 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실내는 사실 낮 시간에 보면은 벤츠스러운데 조금 원가 절감된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어제 이거를 이제 퇴근하면서 EQA를 타보니까 네. 이 차의 인테리어의 진가는 밤에 드러나요. 도어에서 이 대시보드 쪽을 지나서 다시 반대쪽 도어까지 이어지는 이 빛이 쭉 실내 전체를 감싸고 있는 느낌인데 경박스럽게 이렇게 막 빛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감싸듯이 이렇게 빛이 실내 전반에 걸쳐 나오거든요. 저도 운전을 해봤고 지금 조수석에 타 있는데 상당히 부드러워요. 일단 이 차의 기본 특성 자체가 뭐 고성능 뭐 이런 걸 추구하는 쪽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차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서스펜션 세팅을 좀 무르게 가져간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코너나 이런 데서 좀 출렁거림이 있지만 대신에 그만큼 안정적인 편안한 승차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회생 제동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이제 배터리를 채워주는 역할만 하는 회생 제동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주행 질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던 그 부분의 감각을 이 회생제동을 얼마나 세게 하고 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차이를 좀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 회생제동은 D+, D, D-, D-, 마이너스 이렇게 좀 4단계로 나뉘는데 네네. 지금 D+ 모드로 놨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이제 회생제동보다는 타력 주행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D 모드부터는 이제 점점 회생제동 단계가 올라가서 D-, 마이너스라면 거의 뭐 원페달 드라이빙 수준에 강력하게 좀 회생제동이 걸리는 느낌이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적절히 조절하시면은 아마 조금 더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승차감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다양한 코스들을 저희가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뭐 핸들 잡고 페달을 밟고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정숙한 내연기관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먼저 출시했었던 EQC의 사례를 비추어서 지적받은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그걸 EQA에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QA임에도 불구하고 빡빡하거나 뭐 부족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생각보다 좀 넉넉하고 여유롭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불편하지 않고 그냥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 브랜드 EQ의 제일 막내 EQA 250, 그 중에 가장 고급 모델 AMG 플러스 모델을 좀 소개를 해봐 드렸는데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가격 책정 면에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야만 시장의 리더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연기관에서는 벤츠가 리더 자리를 놓지 않고 계속 유지해오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미 또 강력하게 한 발 더 앞서 나간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공격적인 전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충분히 확보를 해놔야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EQA 좋은 가격과 그리고 다양한 첨단 기능들, 편의 기능들을 갖춰가지고 신경 써서 내놓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죠. 저는 얘를 경험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전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EQ라는 타이틀로 몇 가지 모델을 내놨었어요. 근데 시장의 반응이 썩 나이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평가를 시장에서 받아버리니 좀 당혹스럽기도 했었고 좀 자존심도 상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알게 됐다?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벤츠스러운 전기차이지 않나, 좀 더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방향성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 라인업 EQA 250 AMG 플러스 모델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대리점 가셔서 부드럽게 쭉 치고 나가는 이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만 경험해보기는 좀 아까워서. 지금까지 라이트비 이상재 송지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